헌포 승인권, 대통령의 국민투표 제안권, 국가평의회 위원 선출권, 사법최고평의회 선출권, 공소최고평의회 위원 선출권을 가진다. 동티모르 의회는 총 6개의 상임위 법사위, 외교국방위, 재정위, 경제개발위, 인프라위, 보건, 교육, 문화, 참전군인, 성평등위, 윤리위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는 총선 직후 6개월, 대통령 임기 마지막 6개월, 국가 비상사태 동안 해산이 불가능하며 의회가 해산될 경우 상임위가 의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사법부. 동티모르의 법원은 대법원을 최상위로 하는 각급 법원, 고등행정감사원, 군사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법원은 최상급 법원으로 대법원장은 4년 임기로 대법관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대법원은 아직 설치되지 않았으며 2003년 설립된 고등법원이 최상급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파우카우, 수아이, 오에쿠시, 델리에 총 4개의 지방법원이 있으며 법관의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사법최고평의회가 있다. 사법최고평의회는 대법원장이 의장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자, 의회가 선출한 자, 정부가 지명한 자, 법관이 선출한 자로 구성한다. 고등행정감사원은 공공지출 및 국가회계를 담당하는 법원으로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법관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군사법원과 함께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다. 동티모르의 법체계는 헌법의 기본 법률만 제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인도네시아 시절의 법령, UN 과도정부 시절의 법령, 독립 이후 정부에 의한 법령을 각각 적용하고 있으나 체계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판사 34명, 검사 33명, 국선 변호인 31명, 변호사 9명이 활동하여 법률 전문가의 수가 매우 제한적인 데다 모든 사법문서는 포르투갈어로 작성되고 있어 일반 동티모르인의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보통의 동티모르인들은 사법정의보다는 관습법에 기대는 경향이 높다. 국방과 치안. 동티모르의 국방과 치안은 국방군과 국립경찰이 담당한다. 국가안보법에 의하면 국방군과 국립경찰은 국방, 국내 치안, 민간인 보호라는 3개 영역에서 공동작전을 수행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방, 치안 정책 운영을 담당한다. 2012년 11월 1일 국제안전유지군과 UN 경찰로부터 국방, 치안 유지권을 이양받은 후 대체로 안정적으로 치안이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FFDTL은 인도네시아 점령 당시 동티모르 독립군을 모체로 하고 있으며 1999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을 결정한 이후 국제연합의 통제하에 현재의 방위군을 구성하였다. 당시 600명이었던 게릴라군의 수는 2020년 기준으로 육군 1250명, 해군 80명이다. 2021년 예산은 2,517달러만 달러로 정부 예산의 2% 수준이며 무병제이다.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며 국방부 장관은 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 군사령관은 군병력 지휘 통솔 및 작전 운용권, 병력 선발 및 해임권을 가진다. 동티모르 국립경찰은 UNTAET 산하 UN-경찰의 지원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하였다. 2003년 12월 경찰권을 동티모르 경찰당국에 이양하였으나 2006년 4월 차별 문제로 시작된 소요 사태로 치안이 악화됨에 따라 2006년 8월 임무를 시작한 UNMIT 산하 UN-경찰이 동티모르 국립경찰과 함께 치안 유지 및 국경 수비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2년 선거 이후 선거 전국에서도 치안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한 UN-경찰은 2012년 11월 1일자로 치안 유지권을 동티모르 국립경찰에 완전 이양하였다. 2015년 통계청에 따르면 총 인원은
3,384명으로 내무장관, 내무부 차관, 경찰청장, 경찰부 청장이 경찰 지도부를 구성한다. 이 외교 2002년 동티모르의 독립회복 이후 동티모르의 외교 정책은 생존 확보와 정치적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라는 거대한 이웃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다양한 여개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거대한 이웃 국가의 개입에서 자유로운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목적으로 지역협력기구 및 국제기구에 대한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다자협력기구에 가입하고 활동함으로써 취약국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정상국가로 국제사회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형성 중이다. 특히 동티모르의 리더십은 포르투갈어 사용국 공동체 스몰 아일런즈 디벨로핑 스테이츠 G7에서 발휘되고 있다. 양자 외교 주요 대상국은 포르투갈,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중국, 대한민국 등이며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네시아와는 영해 분쟁이 있다. 영토 및 영해 분쟁. 동티모르는 2015년 4월 해양인접국과의 해양경계선 연구 획정을 위하여 해양경계 담당 기관을 설립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동티모르와 티모르해에 대한 해양경계선 획정을 의도적으로 미루면서 티모르해 유전, 가스전 개발에서 이익을 취해왔으나 2016년 9월 동티모르 측의 제기로 해양경계선 획정을 위한 상설중재재판소의 강제조정 절차가 개시, 2018년 3월 동티모르 호주 간 영구 해양경계선 협정이 체결되었다. 기존 호주 동티모르 공동개발 예정이었던 그레이터 설라이즈 가스전을 통과하여 경계선이 획정됨에 따라 가스전 개발 방법에 대한 이견이 있다. 인도네시아와의 영토 및 영해 경계선 획정도 남겨진 문제이다. 양국 한 육상국경 협상은 2014년 8월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동티모르 방문 시 타결되었다. 동서티모르 국경지역 공동시장은 2010년 개설되었으며 국경지역 거주자는 무비자 통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서티모르에 위치한 동티모르 영토인 오에쿠시와 서티모르 미확정 구역은 2019년 7월 합의된 상태이며 해양 경계선에 대한 논의도 2018년 재개된 바 있다. 경제 1999년 9월 독립결정 국민투표 이후 친인도네시아 자치파 민병대의 살상, 방화, 약탈로 국가시설이 파괴, 경제가 붕괴되었다. 2000에서 2001년 국제사회의 지원과 UN 평화유지군 파병으로 15%를 상회하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어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나 2002년 독립 이후 UN의 단계적 철수에 따라 경기 침체를 겪었다. 2005년부터 석유, 천연가스 로열티 수입이 본격적으로 유입, 2007년 이후 국제유가 폭등 및 공공사업 투자 증가로 경제가 고공성장하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 국내 정치적 요인 및 유가 하락으로 경제 성장률이 감소하다 2017년 이후 국내 정치 불안정으로 인해 정부 예산 지출 축소, 시장 환경 악화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국내 총생산은 2019년 기준으로 29억 달러이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263달러이다. 동티모르는 미 달러화를 사용하고 2003년 말부터 현지화 동전을 발행하여 유통하고 있다. GNI 기준 2015년 최빈국 졸업 요건을 갖추었으나 석유와 천연가스에 의존한 경제로 경제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졸업이 유예되었다. 동티모르 정부는 국가개발 20년 계획을 수립,
투자청을 신설하여 FDI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도로, 항만 및 공항, 도로, 발전소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위해 노력 중이다. 동티모르 경제는 비석유 부문의 경제 다변화, 높은 청년 실업률 해소, 양질의 노동력 양성, 공공서비스 질 제고, 정부 지출의 생산성과 효율성 강화, 민간 경제 부문 활성화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산업구조. 동티모르의 산업구조는 크게 석유경제와 비석유경제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가 국내 총생산의 36%, 국가 세입의 90%, 총 수출의 98%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이다. 동티모르 통계청 분류에 따르면 비석유 경제는 농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무역업, 물품운송 보건업, 숙박, 외식업, 정보, 통신, 금융, 보험 등으로 구성된다. 인구의 65%가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석유를 제외하고 농업이 총 수출의 90%를 차지한다. 그러나 생산성과 수익률이 높지 않아 국내 총생산에 대한 기여도는 2011년 6.4%, 2014년 10.9%, 2015년 9.1%로 낮은 편이다. 무역. 동티모르는 제조업이 취약하고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과거 무역 적자가 큰 편이었으나 그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2019년 기준으로 수입은 약 9억 1,100만 달러, 수출은 약 6,800만 달러이다. 주요 수출 품목은 천연가스, 원유, 커피 등이며 주요 수출 대상국은 2019년 기준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미국, 포르투갈 등이다.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천연연료, 자동차 부품, 종이 펄프, 전자기계, 곡물, 의료 장비, 의류, 플라스틱, 제철 등이 있으며 최대 수입 대상국은 인도네시아,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이다. 주요 수출품은 커피, 캔들넛, 알루미늄 등이 있다. 동티모르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19년 기준 약 7,400만 달러이며 2005년 90만 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티모르 정부가 국가개발 20년 계획을 수립, 투자청을 신설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국가 주도 발전 사업을 위하여 항만, 공항, 도로, 발전소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타시마네 프로젝트. 타시마네 프로젝트는 국가 주도의 개발 전략 사업으로 티모르의 해안가 도시들을 연결하는 유전 개발 사업이다. 동티모르는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티모르해와 그 해안가를 연결하는 거대한 석유화학 단지를 건설고자 한다. 남부 해안의 3개 행정구역 수아이, 마누파히, 비케케에 각각 수아이 공급 베이스 클러스터, 베타노 정유 화학단지 클러스터, 베아코 LNG 플랜트 클러스터를 건설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를 위해 막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오에쿠시 특별사회시장경제구역 오에쿠시는 인도네시아 영토인 서티모르에 위치한 동티모르의 영토다. 포르투갈이 처음으로 도착한 지역으로 포르투갈 제국과 네덜란드 제국의 영토 협정 당시 포르투갈이 서티모르를 네덜란드에 할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에쿠시는 포르투갈 지배령으로 남아 현재까지 동티모르의 영토이다. 오에쿠시는 2013년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역의 경제성장 이익을 사회발전의 기반으로 하겠다는 사회시장 경제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2. 교통, 통신. 교통. 동티모르의 교통 인프라는 매우 취약하다. 해안가를 제외하고 산악지형이라는 지형적 특성에 취약한 도로 인프라로 도시 간의 이동이 쉽지 않다. 동티모르 전략개발계획 2011-30은 도로망 구축 및 개선을 특히 강조하고 있으며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은 동티모르의 도로망 구축을 위한 원조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 자본 투자로 수아이-베아코 고속도로가 건설되었으며 현재 아시아개발은행 프로젝트로 델리 바오카오, 바오카오 피케케 구간 고속도로 건설이 진행 중에 있다. 도시와 도시의 이동은 시외버스가 담당하고 있으며 델리 내에서는 택시와 미크롤렛이라는 소형 버스와 오토바이가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다. 동티모르는 섬나라로 항공과 항만시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델리, 오에쿠시, 수아이의 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으며 바오카오, 로스팔로스, 피케케, 아타우로섬, 말리아나의 국내 전용 소형 비행장이 있다. 해외 항공사가 취항하는 주요 국제공항은 델리에 위치한 프레지던트 니콜라우 라바토 국제공항이며 목적지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발리, 쿠팡, 호주 다윈이다. 항만의 경우 델리항이 동티모르의 물류 관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그 수용 규모가 작아 현재 새로운 항구가 개발 중이다. 델리 서쪽에 위치한 티바르항은 중국과 프랑스 회사가 투자한 것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첫 번째 대규모 공공민간 파트너십 사업으로 꼽힌다. 통신. 동티모르는 낮은 수준의 전화 및 브로드밴드 보급률을 가진다.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17년 동티모르의 인터넷 사용률은 27.49%, 2020년 브로드밴드 사용자는 75명, 유선 전화 사용자는 2012명이다. 2018년부터 정부 주도로 티모르 텔레콤이 국내 전역에 광케이블 매립 사업을 진행, 2019년부터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 낮은 브로드밴드 보급률로 대다수의 동티모르인들은 휴대전화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사용한다.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0년 동티모르 이동통신 가입자는 약 137만 명으로 총 인구수를 웃돈다. 이동통신 사업자는 티모텔레콤, 텔컴셀 앤드 텔레모 총 3개 사업자가 국토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휴대전화는 충전 형식의 선불 요금제 또는 정해진 요금제를 미리 신청하여 매달 요금을 지불하는 후불 요금제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선불 요금제를 사용하며 통신사, 동네 구멍가게, 노점상에서 원하는 금액에 불사라는 카드를 구입, 충전하여 사용한다. (3차원과) 에너지. 석유과 천연가스 외에도 동티모르에는 금은 구리 등이 북쪽 해안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광물의 기술적, 상업적 조사는 아직 실시된 바 없으며 현재 마나투토에서 대리석, 바우카와 라우템에서 석회석, 베마세에서 금망간, 델리 및 일부 지방 하천에서 건설용 모래 및 자갈을 채취 중이다. 동티모르 석유, 천연자원부는 금속 및 광물 자원의 정확한 매장 지역 및 매장량 조사를 위해 2008년부터 지질지도 작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19년 전력 보급률을 약 95%이다. 동티모르 전력은 시설 투자를 통해 노후화된 개선하여 높은 전력 보급률을 달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약 92%의 보급률에 전력 사용 시간이 제한되고
도시에서도 정전 등의 서비스 중단 사태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생산된 전기의 60%에 대해 과금이 부과되지 않고 정부가 생산 비용의 85%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실정이다. (6) 사회. 동티모르의 도시화는 31.32%이다. 나머지 68.68%는 산간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대다수는 자경자급 농업으로 살아간다. 도시의 경우 의료시설, 중등교육, 버스터미널로 이동하는 시간이 도시가 산간 농촌에 비하여 절반 수준이며 2015년 인구 센서스에 의하면 중등학교 취학률은 도시가 농촌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15세 이상의 문해율은 델리의 경우 79에서 92.4% 범주로 동티모르 전체의 64.4%를 크게 웃돌고 있어 도시의 삶의 질이 산간 농촌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빈곤격차 지표는 이와 반대의 지수를 보여주는데 도시 12.2%, 산간 농촌 5.9%로 도시의 빈곤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도시 빈곤은 높은 생활비에서 기인한다. 독립회복 후 달러화 사용, 국제연합의 장기 주둔, 숙련된 현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임금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하였다. 2016년 세계은행 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동티모르 국가 빈곤선은 46.37달러인 것에 비해 수도 델리의 빈곤선은 56.16달러로 도시 생활비가 국가 수준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도시의 실업률은 16.1%로 농촌 7.4%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편이다. 2015년 인구 통계에 따르면 수도 델리로의 이동이 가장 많았으며 도시로 이주하는 이유로는 학업, 가족을 따라 결혼, 구직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동티모르의 학제는 기초교육 9년, 후기 중등교육 3년, 대학 4년으로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과 유사하다. 동티모르 정부는 인적 자본 개발 기금을 설립하여 정부 차원 인력 개발을 위한 다년간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1년 2,500만 달러에서 향후 5년간 1억 7,500만 달러까지 확대가 예정되었다. 2010년부터 기초교육 9년 무상교육 시작하였으며 후기 중등교육은 일반학교와 기술학교로 구성되는데 기술학교보다는 일반학교의 진급 비율이 월등히 높고 일반학교는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반면 기술학교는 남학생의 비율이 높다. 동티모르의 주요 대학은 모두 딜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국립대학으로 동티모르 국립대, 사립대학으로 딜리대학교, 평화대학, 딜리기술대가 있다. 보건. 동티모르의 공공의료 서비스는 무료다. 2004년 쿠바 정부가 첫 의료 인력을 파견한 이래로 총 300여 명이 동티모르에 파견되어 동티모르 의료 발전에 기여하였다. 대부분의 인력이 지방으로 배치되어 지방 의료 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9년까지 680천여 명의 의료 인력이 쿠바에서 훈련받은 바 있다. 언론. 동티모르에서 가장 보편적인 방송 수단은 라디오이다. 공영 라디오는 국내 전역에서 수신되며 대부분의 동티모르인들은 공영 라디오 채널을 통해 국내외 소식을 접한다.
라디오는 동티모르의 공식 언어인 포르투갈어와 테투모로 방송된다. 라디오와 대조적으로 공영 TV 수신 가능 지역은 매우 제한적이다. 국내에서 제작된 프로그램, 뉴스, 포르투갈 공영방송의 프로그램 등으로 편성되며 국내 제작의 경우 뉴스 보도가 주를 이룬다. 2008년부터 브라질 방송사인 리드 글로보와 계약을 체결하여 리드 글로보의 드라마, 스포츠 및 예능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공영방송이 테투모로 제작되어 방송되는 것이 제한적이고 포르투갈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구 역시 많지 않기 때문에 TV가 있는 가정은 브라질, 포르투갈 방송보다는 위성 안테나를 설치하여 인도네시아 방송을 즐긴다. 민영 방송국으로는 GMM-TV, STTL 등이 있다. 프리덤 하우스의 2021 세계 자유 보고서에 의하면 동티모르의 언론 자유 지수는 4점 만점에 3점으로 공영방송이나 정부 지원을 받는 언론사를 제외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최근 정부가 명예훼손 및 가짜뉴스 방지 법을 발의하고자 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문화. 동티모르의 예술은 독립회복 과정에서 겪었던 인권 유린과 폭력의 참상을 극복하고 자유, 인권을 옹호하고 독립국가의 정체성을 고취시키는 사회예술의 성향을 보인다. 가장 먼저 손꼽을 수 있는 것은 아트 모리즈, 리빙 아트이다. 아트 모리즈는 2003년 스위스 예술가 루카 겐서와 그의 아내가 독립회복 과정에서 참혹함을 마주한 청년 세대가 예술을 통해 삶을 재건하고자 하는 목표로 시작한 프로젝트였다. 아트 모리즈는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여 2003년 UN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동티모르의 유일한 아트센터이자 예술교육기관으로 관광객이 방문해야 하는 곳으로 세계인의 여행서 롤리플래닛에도 소개되어 있다. 캠벨 예술 공동체도 비슷한 성격을 갖는 로컬 예술 이니셔티브로 동티모르인들의 삶과 전통 문화, 가치를 엿볼 수 있다. 동티모르의 대중음악 역시 인도네시아 점령기 시절 저항예술의 영향을 받아 정치적이며 비판의식이 담긴 노래들이 많다. 동티모르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요 대축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기념한다. 부활절은 대표적인 종교 휴일이다.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예수순환 성금요일, 부활주일까지 성주간 부활절, 전 한 주 동안 이를 준비하고 기념하는 종교 행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순례는 대표적인 가톨릭 종교 행사로 성주간 동안 성모상에 세워진 종교적 공간을 가족 단위로, 마을 단위로 찾기도 한다. 국가 단위의 순례 행사는 여름에 이루어지는 크루즈 조벤과 3월과 11월 두 차례 진행되는 라멜라우산 순례가 있다. 크루즈 조벤은 1990년대 전 세계적으로 성장한 가톨릭 청소년 운동인 유스 크로스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인도네시아 점령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종교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크루즈 조벤은 가톨릭 신앙 고취뿐만 아니라 평화, 해방 운동의 성격도 담게 되었으며 현재는 연례 행사로 자리 잡았다. 동티모르 가톨릭 교회가 시작된 오에쿠시에서부터 성모상과 십자가를 모시고 동티모르 전역을 순례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마을 단위로 성모상과 십자가 행렬을 맞이하기 위한 전통 의상을 입고 축제를 준비한다. 라멜라우산을 순례하는 행사는 1년에 두 차례 진행되며 선조들의 영혼이 담긴 산이라고 불리는 라멜라우산 정상에 세워진 성모상을 찾아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인다. 11월 28일 독립기념일은 가장 중요한 동티모르의 국경일이며 동티모르 커피 산업을 육성하고자 조직된 동티모르 커피 축제는 매년 11월에 개최되고 있다. 관광. 관광 산업은 동티모르 정부가 석유 의존 경제를 탈피하고
산업 다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중 하나이다. 2017년 동티모르 정부는 2030년까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을 육성하여 고용을 증진하고 동티모르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고취시키고자 국가관광정책을 발표하였다. 2016년 동티모르 관광문화예술부는 동티모르 관광 브랜드와 로고 티모레스트 익스플로 더 언디스커버드를 발표하고 정부 공식 관광 웹사이트를 런칭하였다. 그러나 동티모르의 관광 산업은 아직 시작 단계로 다양한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비싼 항공료, 적은 항공편, 국내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 관광 숙소 및 액티비티 프로그램의 제한, 훈련된 호텔, 관광 산업 인력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동티모르의 관광 산업 육성하고자 공여국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등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관계.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동티모르의 독립회복을 지원하였으며 평화유지군으로 상록수 부대를 파견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KYCA를 통한 무상원조를 제공하며 동티모르의 국가재건, 평화구축을 비롯한 경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손봉숙 박사가 동티모르의 1999년 8월 독립투표 및 2001년 재헌의회 선출을 위한 총선을 지원한 바 있다. 2001년 6월 25일 주동티모르 대표부를 설치, 2002년 8월 8일 대사관으로 승격하였으며 2002년 5월 20일 동티모르 독립회복과 동시에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동티모르 주둔 국제연합 부대 제공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양해각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동티모르 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봉사단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 양해각서, 전략적 석유, 가스 분야 양해각서, 가스 도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 양자관계를 발전시켰다. 인적 교류 현황. 2008년 5월 13일 우리나라 노동부와 동티모르 직업훈련 고용부 간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2009년부터 동티모르 노동자들이 국내 농업, 어업, 제조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동티모르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실업률 완화, 외화 획득, 산업기술 습득을 기대하며 이를 기반으로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총 3,874명의 동티모르 인력이 국내 송출되었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재외국민은 약 100명으로 약 30에서 40여 명이 재외국민 소규모 건설업, 여행업, 소매업에 종사한다. 한국 기업의 경우 주로 중소건설사가 진출하여 있고 최근 에너지 기업이 가스전 지분을 인수한 바 있다. 교육 현황. 2019년 기준 우리나라와 동티모르 간의 연간 교역은 343만 달러로 2015년 이래로 계속 감소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동티모르의 제12 수출국이자 제17위 수입국이며 동티모르는 우리나라의 제193위 수출국이자 제186위 수입국이다. 우리나라의 대동티모르 주요 수출 상품은 건설광산기계, 기호식품, 석유제품, 제일 및 철 구조물, 플라스틱 제품 등이며 우리나라의 대동티모르 주요 수입 상품은 원유, 커피 등이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